2024년 새해 첫 부동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왔죠. 2023년 때는 집값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여름쯤 넘어서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합이 평균이 하락이 한 5%에서 6% 정도 나타났죠. 지금 2024년 들어서 첫 번째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3년의 추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2024년에는 추세가 바뀌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변곡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데 오늘 그 자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새해부터 전국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2024년에 첫 번째로 발표된 지표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폭이 조금 2023년 말보다 확대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세한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0.0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0.02% 하락을 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0.03% 하락, 전국과 똑같죠. 그리고 저번 주에 0.03%와도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서울이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국의 하락폭이 커졌다는 뜻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하락폭이 조금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 광역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번 주에 0.04% 하락을 했고요. 저번 주에는 0.02%였으니까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2배 정도 하락폭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수도권 경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0.03% 하락, 저번 주에는 0.02%였죠. 하락폭이 증가가 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올해 첫 번째 주 기준으로 집값이 12월 말 기준보다 하락폭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갑자기 또 뜨거웠던 전세가 궁금하잖아요. 전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국의 전세 가격이 이번 주에 0.01% 상승, 아직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는 0.03% 상승이었어요. 저번 주보다 상승폭이 3분의 1밖에 안 되죠.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0.05% 상승, 전국보다는 상승률이 높지만 저번 주에 0.1% 상승해서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전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빠졌죠.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이제 매수자, 매도자 동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은 이번 주에 19.7, 근데 저번 주에 19.4보다 올랐네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서울인데요. 이번 주에 25.2, 저번 주에는 21.3이었거든요. 수치가 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집값이 좀 빠지니까 서울 같은 곳에서는 좀 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서 꿈틀꿈틀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매수 수요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싸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매매 거래 동향, 거래가 얼마나 좀 활발한지 그걸 봐야 되는데 전국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4.4, 저번 주에 4.3이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1% 오르긴 했지만 4.3이나 4.4나 이제 매매 거래 지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죠. 제가 기준이 1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측정하는 수치인데 이미 4.3이나 4.4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매매 거래 지수가 조금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는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지수가 이번 주에 2.9, 저번 주에 2.7이었죠. 서울도 0.2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조금 헷갈리죠. 매수자가 조금 늘어나고 매매가 조금은 늘어났네. 그러면은 이게 뭘까? 거래가 소폭 증가했다는데 그럼 바닥인 걸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표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 늘어났고 실제 거래가 조금은 저번 주보다 더 됐다. 근데
전국적으로 집값은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싼 집이 팔렸다는 뜻이죠. 평균보다 저렴한 집, 평균 떨어지고 있는 가격보다 저렴한 집들을 산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집들이 이제 거래가 된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싼 거는 샀다, 금매는 샀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당연히 뭐 금매나 싼 거는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기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앞으로 거래가 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달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스트레스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DSR인데 소득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겠어. 근데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주겠어. 이 말은 금리를 조금 너가 빌리는 것보다 높은 금리로 가상으로 잡아서 이제 실제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너가 버틸 수 있게 해주겠어. 대신 뭐가 줄어들죠? 대출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출금을 좀 낮춰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DSR을 조절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인데, 결국은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은 5천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3억 2천을 빌릴 수 있었으면 지금은 2억 7천 밖에 못 빌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래가 좀 될까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거래가 되지만 지금은 집값이 거의 잘 떨어지지 않고 뭐 요만큼 떨어진 수준이죠. 이런 수준이면 현재 여전히 집값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높은 수준의 집값을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은 더욱 거래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앞으로 거래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생아 대출이 있잖아요. 신생아 대출이 풀리면은 거래가 그 당시에는 소폭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 집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모두 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소폭 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아마 거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어들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떨어져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출이니 뭐 이자니 아니면은 뭐 인구가 줄어드니 뭐니 해도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삽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해지면 사요. 인구가 뭐 줄어들든 뭐 어떻게 되든 다들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비싸니까 못 사는 거죠. 솔직히 가격이 떨어지면은 누구든 사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집을 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 상반기는 이제 부동산 분위기의 중요한 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계속 하락률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이렇게 소폭 반등을 하느냐, 이런 좀 전환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반기를 조금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주 가격 동향을 좀 알아보고 있고요. 매수자들이 늘어나는지 실제 거래가 좀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 분위기를 조금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조금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주 이렇게 또 분위기를 알아볼 거고요. 분위기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